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토바이 교통법규 잘 안 지키는 차들 많죠?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갓길로도 가고 또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앞으로 쑥 들어왔다가 예측 출발하는 오토바이들도 있고, 오토바이는 나쁘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사고 나면 아이 오토바이는 무조건 내가 잘못이 있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가 무척 억울해하는 사고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 차로로 가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합니다. 차로 변경해서 쭉 가는데 속도는 60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아이고 오토바이 운전자 많이 다쳤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니 거기 서있던 차가 갑자기 도로를 건너면 어떻게 해요? 도로 횡단하듯이. 저는 날벼락 당했어요. 이거 100대 0이죠? 그런데 상대편을 보면 아니에요. 이거 100대 0이라 단정 못합니다. 이거는 앞에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90대 10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100대 0일지 90대 10일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번 사고 오토바이에게 잘못 있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오토바이가 1차로를 가다가 2차로로 가는데요. 오토바이는 두 개 차로가 있으면 오른쪽 차로로 가야 되는데 왜 1차로로 왔느냐? 그거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서 범칙금, 오토바이 2만 원이죠. 범칙금과는 별개고요. 아까 1차로로 왔던 거,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 지금 오토바이 정상적으로 2차로로 들어왔죠. 2차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정상적으로 잘 가는데 저 차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다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보이긴 보이죠. 보이긴 보이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저기서 보이는 파란 차가 들어오는 거 예상할 수 있을까요? 뻔히 보이는데 저 예상을 왜 못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자세히 잘 보시면요. 상대차가 저쪽에 서 있죠? 왜 서 있을까요? 여기 흰색 차 보내주고 움직이죠. 그리고 여기 무슨 선인가 이거? 실선입니다. 실선과 점선이 같이 있습니다. 한쪽은 점선, 한쪽은 실선.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저럴 때 헷갈려. 어느 한쪽에서는 나갈 수 있고 어느 쪽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에서 갈 수 있나요? 이쪽에서, 뚫린 쪽에서. 이 점선 여기 뚫렸잖아요. 뚫렸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 파란 차는 여기 막혔잖아요. 실선은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진입 금지죠. 이 차는 이 실선을 뚫고 들어왔어요. 여기는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막힌 곳에서는 들어오면 안 돼요. 저기를 들어오는 것은 들어가지 말랐는데 왜 들어갔느냐? 지시를 어긴 거죠. 따라서 저것은 신호 위반과 같은 지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번 사고 상대편 차가 들어가지 말라는 들어오다가 오토바이랑 사고 나서 오토바이 넘어졌어요. 운전자 다쳤어요. 그게 바로 지시 위반 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죠. 종합범에 들어있더라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저 차가 여기서 이제 2차로 들어갈 때 저 차 안 보였죠? 지금 보여요. 보이는데 서 있어요. 왜 서 있나? 여기 흰색 차 때문에 인지 움직이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디로?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저 흰색 차처럼. 제일 바깥 차로로. 들어오지 말라니까 안 들어올 거 생각했어요. 그리고 상대차가 실선이긴 하지만 경찰관 없으니까 들어가도 되겠지. 그럴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위반해서 들어올 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들어오지 말란 들어오면서 오토바이가 달려오는데 이를 무시했어요. 오토바이 제한속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차들과 속도를 비교해보죠. 오토바이 쭉 가면서 앞에 가는 차들은 간격이 그대로 유지되죠. 다른 차들에 비해서 오히려 오토바이가 더 빠르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가 없죠. 만일 저곳이
실선 구간이에요. 점선 구간이었다면 저 차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미리 빵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요 흰색 차 지나갈 때 서 있다 흰색 차 지나간 다음에 여기서 움직이는데 천천히 움직이는데 당연히 저쪽으로 갈 줄 알았죠. 이번 사고 실선 구간을 침범한 상대차의 지시 위반 사고이면서 오토바이로서는 피할 수 없었던 사고입니다. 따라서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2, 3차로입니다. 길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3차로를 정상대로 가고 있었고요. 앞에 신호등은 녹색 신호입니다. 교차로 딱 통과했는데 2차로 앞에 가던 택시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승객이 저 여기 내려주세요. 승객 그 얘기 때문에 갑자기. 그래서 뒤에서 오던 불박차가 들이받는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다른 차들이랑 속도 비슷하게 가고 있죠. 3차로 가는데 저 택시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에이 예 여기 나오죠. 이 사고에 대해서 불박소년자는 아니 내가 달리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바로 앞에 교차로에 녹색 신호였는데 신호 받고 쫙 나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예상도 못했고요. 도저히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예요. 100대 0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데 택시의 보험사는 무슨 소리입니까? 택시가 앞에 있었잖아요. 택시가 앞에서 들어오는데 뒤에서 오면서 앞을 잘 보고 방어 운전했었어야죠. 이번 사고는 택시가 조금 더 잘못했어요. 택시 60, 불박차 40. 이게 무슨 놈이 60대 40이에요? 불박차 보험사한테 가서 아니 이게 말이나 돼요? 아 말이 좀 안 되네요. 60대 40은 말이 안 됩니다. 이번 사고는 70대 30입니다. 택시가 70, 불박차 30이래요. 우리 보험사, 불박차 보험사가 그 말을 들은 불박차 운전자 어떨까요? 미치고 팔짝 뛰겠죠. 이번 사고 과연 택시 보험사 말대로 60대 40일까요? 아니면 불박차 보험사 말대로 70대 30일까요? 아니면 불박차 운전자 말대로 100대 0일까요? 이번 사고 과실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사고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상대차 브레이크 잡았다가 다시 풀고 가죠. 신호는 녹색이죠. 다시 브레이크 잡았는데 이때 비상등급이 들어오면서 이 상황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차가 보세요. 언제 넘어오는지. 아까도 브레이크 등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럼 풀었어요. 또 브레이크 등. 그럼 저 차는 습관적 브레이크 한번 잡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앞에 가는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한번 잡고 또 거리 유지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상대차가 이때 들어오는 순간이요. 들어오는 요 순간에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거다 차를 차 몇 대 집어넣을 수 있는 세 보면 됩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한 15m 될까요? 15m 앞에서 시속 60으로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쑥 들어오면 그리고 이 차가 어떻게 들어오나요? 여기에서 바로 꺾으면서 여기 쓰지요. 여기 저 차를 멈추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바로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아까부터 발이 브레이크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꽉 누르니까 멈출 수 있지만 불박차는 달리다가 상대차가 들어올 때 피할 수 있나요? 멈출 수 있나요? 비상등은 아무 소용없죠. 이미 들어왔고 멈춰서 비상등 켜봤자 비상등 미리 켜줘야죠. 비상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뒤를 딱 봐서 차가 없을 때 차가 좀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서 차가 시속 60으로 달려오면은 들어가면 안 되죠. 상대차가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피할 수 있겠느냐?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았더라도 과연 피할 수 있겠느냐? 그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상대차가 처음에 브레이크 등 들어왔을 때 이때 브레이크 등 들어오는데요. 이때 저 차가 왜 브레이크 등 들어왔지? 저 차가 내한테 들어올려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나요? 브레이크 등 들어오면 혹시 저 앞에 뭐가 있나? 그런 생각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근데 아까도 브레이크 등이 한번 들어왔어요. 교차로 지나가기 전에. 저 차는 가끔 브레이크 잡나 보다. 그렇게 생각되는 상황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상대차가 3차로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고 날 때까지 불과 2초. 시속 60km를 달릴 때 2초 만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3초 만에 멈추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택시 측 보험사는 아니 앞에서 들어온 거 안 보였느냐. 그리고 또 불박차 보험사도 아이고 도로에서요 바퀴가 구를 때 100대는 없고요. 차로 변경은 급차로 변경 70대 30이 기본이에요. 거리가 좀 있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였다면 저 차가 쑥 들어올 거 예상할 수 있나요? 깜빡이 없이 갑자기 쑥 들어올 거 예상할 수 있나요? 그리고 멈출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2차로 가던 차가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건 좋아요. 차로 변경해서 앞으로 가주면 괜찮아요. 앞으로 쭉 빠져주면 나도 브레이크 잡아갖고 쭉. 그런데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네? 멈췄잖아요. 손님을 내려줘서 급정거하면서 비상 느꼈잖아요. 어떻게 피합니까? 이번 사고는 불박차로서는 완전히 골탕 먹은 겁니다. 내가 마라톤을 잘 뛰고 있는데 내 앞에 저 앞에 가던 사람이 저 앞쪽에서 뛰던 사람이 속도를 줄이더니 갑자기 내 앞으로 슬라이딩 해갖고 딴지 거는 거 똑같아요. 마라톤 할 때 저렇게 들어올 거 예상할 수 있나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는 잘못이 없어야만 되겠습니다. 상대차가 브레이크 잠깐 들어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따라서 갑자기 쑥 들어온 택시의 전적인 잘못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 위반한 차가 100% 잘못이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100대 0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100대 0도 있어요. 내가 현장에 먼저 들어가서 막 다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교차로 들어갈 때는 상대차가 저 멀리 100m 뒤에 있었어요. 근데 천천히 좌회전에 들어가는데 저 100m 뒤에 있던 차가 부앙 시속 150km 와서 날 들이받으면 그런 경우 100대 0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6대 4, 7대 3, 8대 2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현저한 선진입이 아니고 상대가 엄청 빠르지 않은 사고인데요. 그런데 불박차 운전자는 100대 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천천히 와서 저기서 교차로를 지나야 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여길 지나야 되는데요. 차들이 막혀있죠? 서 있습니다. 서 있고 저 차 지나가고 그쪽에 차들이 막히니까 왼쪽 차가 양보해주네. 양보해줘서 들어가려는데 이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 어디서 나타났나요?
지금 요 차 지나가고요. 요 차 지나가고 요 뒤에 차가 있었는데요. 어차피 나는 저기 차가 막히니까 아이, 먼저 가세요 하면서 양보를 해줘서 네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불박차는 아니 자동차가 양보해서 지나가는데 거기서 오토바이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어서 오토바이 없던 오토바이였는데 아까 오토바이 없었어요? 이거 백대형 맞죠? 신호도 없는 교차로라도. 그런데 우리 차 보험사는 아니에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백대형이 어디 있어요? 불박차도 20 내지 30% 잘못됐습니다. 오토바이가 7, 80, 불박차 2, 30.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 오토바이 헬멧도 안 썼고요. 보험도 안 들었고요. 이 100대형이죠. 그냥 내 차에 보세서 나한테 100%다 해주고요. 그리고 오토바이한테 나중에 부상권 청구하세요. 아니야, 100대형은 아니에요. 우리 보험사가 내 편 안 들어주고 불박차에도 20, 30% 있다고 그러고 불박차 운전자는 억울하다 그러고 도대체 저 오토바이 어디서 튀어나왔을까요? 불박차 운전자가 자동차가 양보해줬어요. 여기는 차 한 대씩 다니는 곳이에요. 양보해주니까 내가 지나갔는데 오토바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역주행이에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왜 20, 30% 잘못이에요? 하여튼 신호등 없는 교차로잖아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라고 해서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나요? 불박차가 이러이러한 것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조심하지 못한 거, 그럴 때가 잘못입니다. 저곳은 신호등이 없으니까 앞에 차가 막히면 오토바이가 툭 튀어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오토바이에 대비했어야 된다. 그게 잘못인가요? 역주행해 오는 오토바이가 있을 것에 대비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였다 하더라도 길이 막히고 옆에서 어차피 내가 가더라도 앞에 막혀 있으니까 네 가세요 멈춰줬어요. 그럼 가죠. 갈 때 혹시 이쪽에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있나 없나 보고 나오나요? 안 그렇습니다. 이쪽 차가 양보를 해주면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또는 고개로 인사를 하면서 그리고 어디를 보나요? 이쪽을 보죠. 여기에서 건너갈 거예요. 자, 이 차가 지나갈 겁니다. 이 차 지나가고 이쪽 차는 양보를 해줘요. 그래서 갑니다. 이래 나갈 때 여기 보면 오토바이 오는 게 여기 유리에 비치긴 하지만 이쪽 유리창을 보나요? 안 보죠. 안 보고 불박차는 이 차 지나가고 혹시 이렇게 온 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 차 가고 양보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을 보는 거예요. 이쪽에 차가 없으면 쭉 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오토바이, 저걸 예상할 수 있나요? 못하죠. 불박차는 잘못이 없습니다. 한편 불박차는 그 차 운전자 오토바이 헬멧도 안 썼어요. 헬멧은 과실과는 무관합니다. 헬멧 안 쓴 거 또는 헬멧이 벗겨진 거, 그것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로 붕 떴다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을 때 그때 왜 헬멧을 안 썼느냐, 헬멧 토큰을 안 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 10%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오토바이는 정상적으로 신호에 지켜서 가고 있었는데 신호 위반한 차랑 꽝 붙였어요. 붕 떴다 떨어지면서 머리 다쳐서 사망하거나 머리 다쳐서 식물인간 되거나 왜 헬멧을 안 썼느냐, 그럴 때는 안전모에 대해서 10%를 하지만 단순한 사고일 때는 안전모 안 쓴 것은 과실비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로서는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가려는데 저 역주행하는 오토바이가 미리 보였다 그러면 대비를 했겠죠. 양보해준 차에 가려서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고 역주행해서 오는 오토바이에 대해서까지 미리 대비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 잘못이 없고 오토바이의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면 표시. 길 위에 기호도 있고 숫자도 있죠. 60. 제한속도 60km다. 그 노면 표시에 맞게 운전해야 되죠. 그런데 제일 끝에 1, 2, 3, 4차로가 있으면은 4차로에 화살표가 우회전 화살표만 있는 것도 있고요. 직진, 우회전, 동시 화살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 끝에 우회전 화살표만 있을 때 그것은 우회전 전용일까요? 아니면 그곳에서 직진해도 될까요? 헷갈리시죠? 제일 바깥에서 직진하는데 직진차로서 우회전 쾅 들어오면 사고로 이어지죠? 그런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사고는 상대차입니다. 상대차가 2차로 가다가 우회전 들어가면서 아이쿠 이런 경우 제법 많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직진차는요, 즉 4차로에서 직진차는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 바닥에 직진하지 말라는 표시가 없으니까 난 직진해도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정상적으로 직진 신호에 직진하고 있는데 왜 2차로에서 갑자기 들어오느냐. 그런데 상대편은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직진차로 2차로에서 우회전한 거 잘못이지만은 그런 선생님도요, 4차로 우회전 화살표 돼 있는데 거기서 직진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도 잘못 있어요. 80대 20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4차로에서 직진한 차의 잘못이 있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사고 상황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직진차 가다가요, 여기서 들어가죠. 무슨 선이죠? 요 선, 실선이죠. 실선 넘어가면 되나요? 안 됩니다. 요 안에, 교차로 안에서는 진로 변경이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는 실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실선을 넘어서 트럭 지나간 다음에 넘어가서 이리 가다가 직진한 차랑 부딪히는 거죠. 신호 위반은 아니지만은 실선을 위반했습니다. 넘어가지 말라는 선을 넘어갔어요. 그것은 신호 위반과 같은 지시 위반입니다. 따라서 2차로 직진하다가 우측으로 꺾은 차, 그 차는 지시 위반이에요. 12대 중요시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편 운전자가 다쳤으면. 우회전 금지 화살표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회전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2차로에서 3차로, 4차로 한꺼번에 실선을 넘어가서 그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차요. 상대차는 여기 우회전 화살표죠? 우회전 화살표인데 왜 거기서 직진했느냐? 그게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제일 바깥 차로에 직진, 우회전, 동시 화살표가 있는 것도 있고요. 우회전 화살표가 있는 것도 있는데요. 잘 살펴보시면 건너가기 전에는 4차로였어요. 교차로 건너간다면 3차로로 줄어드는 곳이 있습니다. 길이 좁아져요. 화단이 있다라든가 또는 인도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든가 그럴 때는 제일 바깥에 4차로 어떻게 되나요? 직진하면 앞이 막히죠. 앞이 막히는 곳, 그런 곳에서 직진하면 가다가 옆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4개 차로였었는데 건너간다면 3개 차로가 되면 제일 바깥 차로에서는 가다가 남의 차로로 끼어들어야 돼요. 그럼 위험해지고 교차로가 막힙니다. 그런 곳은 직진 금지 화살표가 있어요. 대체로. 그렇지 않은 곳은 직진도 되고 우회전도 되는 직진, 우회전, 동시 화살표가 그려진 곳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곳이죠. 여기서 쭉 직진해도 막힘이 없잖아요. 여기서 직진해서 다른 차들에게 방해를 안 주죠. 1차로, 2차로, 3차로 다 직진할 수 있어요. 여기는 신호등이 빨강, 노랑, 녹색, 3색 신호네요. 좌회전이 없어요. 좌회전이. 그러니까 다 직진입니다. 1차로, 2차로, 3차로 직진, 4차로에서 직진하더라도 똑바로 가는 차들에게 방해를 안 줍니다. 이런 곳은 직진할 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만일 직진금지 화살표가 있다든가 지나가서 길이 좁아진다 그러면 조심해야죠. 그럴 때는
직진은 하되 다른 차에게 방해되지 않게 조심해서 해야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다 직진해 가니까 나도 직진하면 되겠지 하는데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직진 금지 없고 우회전 화살표 있는 데서 직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나도 여기에 우회전 금지 화살표 없으니까 우회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회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상식이 어긋나잖아요. 바로 옆에 3철에 직진한 차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회전은 할 수가 없죠. 너무나 상식적이기 때문에 안 그려놓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유통에 전혀 방해를 안 주고요. 만약에 여기서 앞에 어떤 차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그걸 미리 봐야죠. 그건 예외입니다. 지금은 거의 동시에 가고 있었어요. 2차로차 여기쯤 있고 4차로차 여기쯤인데 이렇게 하다 해서 갑자기 꺾고 들어오면은 게다가 트럭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가다가 트럭 때문에 안 보였잖아요. 그리고 꺾는데 바로 오잖아요. 바로 여기. 저런 상황까지 4차로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선 위반이면서 상식에 어긋나는 운전이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우회전 화살표에 돼 있는 4차로에서 직진했지만 그것이 잘못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2차로를 달리다가 실선권에서 갑자기 우회전에 들어온 불박차의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속 나쁘죠? 또 급차로 변경도 나쁩니다. 어느 게 더 나쁠까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70km 들어오는데 좀 빠르죠? 네, 상당히 빠릅니다. 시속 100km 좀 넘을까요? 근데 저 차가 아이고 직접 부딪히진 않았고요. 비접촉이네요. 불박차가 빠르게 가고 있었습니다. 제한속도보다 한 시속 100 정도 조금 더 될까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옆에 2차로 가던 차가 방향지시등 깜빡이도 안 켜고 여기까지 들어오네요. 여기까지 그냥 계속 가서 부딪히죠. 벌써 차선을 넘어왔잖아요. 이렇게까지 계속 가서 부딪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를 피하다가 상대차는 그냥 가고요. 부딪히지 않은 비접촉 사고입니다. 피하다가 이렇게 지금 무대를 들이받았는데요. 이번 사고 어느 쪽이 더 많이 잘못한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70도로에 100 또는 100 조금 더. 상대차도 결코 제한속도를 지킨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른 차들이 지금 이른 아침 시간이고요. 차들이 안 막히면 쌩쌩쌩쌩 달리죠. 상대차도 한 80 정도 될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정상적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13m 하는 될까요? 15m 채 안 돼 보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직접 부딪히진 않았는데요. 불박차와 차로 변경한 차, 급차로 변경한 차,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이번 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 생각할 때 이 차랑 부딪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부딪힐 것을 겨우 피한 거죠. 겨우 피한 거. 비접촉 사고에서 부딪힐 걸 겨우 피한 것은 부딪혔을 때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이 차랑 부딪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과속으로 달린 차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옆을 보지도 않고 쑥 들어온 행위, 그거는 마치 산길을 걸어갑니다. 산길 걸어가다가
옆에 넘어가지 말라는 선이 있어요. 넘어가지 말라는 선이 있고 그쪽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맹수들이 호랑이, 사자 이런 게 갑자기 폭 튀어나올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은 안전한데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맹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쪽으로 들어갈 때는 조심해서 살피고 안전할 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갑자기 쑥 들어가면 사자나 호랑이한테 확 달려들면 어떡하겠어요? 똑같습니다. 도로에서 2차로 달리고 있었죠? 2차는 2차로, 불박차는 1차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2차로 달릴 때는 안전해요. 내 앞만 보고 잘 가면 됩니다. 근데 1차로 들어갈 때는 거기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1차로 들어갈 때 거기서 사자나 호랑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차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들어갈 때 혹시 옆에서 뭔가가 빠르게 달려올지 모른다는 거, 사자나 호랑이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거, 그것을 확인해야죠. 확인하는 게 뭡니까? 일단은 방향지등 켜고요. 방향지등을 일반적으로 30m 앞에 켜도록 되어 있죠. 고속도로에서는 100m 앞이고요. 미리 방향지등 켜고 옆을 살펴봐야 됩니다. 옆에 살펴봐서 아무것도 없네. 그러던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언제? 불박차는 바로 이때죠. 들어올 때 여기 공기 얼마 안 돼요. 방향지등을 안 켰어요. 원래 방향지등 켜고 먼저 방향지등 켜고 그리고 직접 확인해서 가까이 차가 오고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되죠. 좀 거리가 있어 보이더라도 그 차가 달려오는 속도감이 느껴지죠. 사이드미러에 보면은 전만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나 한 번만 보고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한 번 보고 앞에 보고 다시 보고 근데 아까는 저기 있었는데 이만큼 왔네. 저 차 속도 빠르구나. 나보다 빠르구나. 그러면 그 차를 보내주고 들어가야 되죠. 옆으로 확인하지 않고 쑥 들어간 거. 그게 더 잘못된 겁니다. 법원에서는 과속대 급차로 변경일 때 가까운 거리에서요. 급차로 변경한 차의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 저 멀리서 한 150m 뒤에 있어서 여유 있게 들어갔는데 그 차가 엄청난 가속으로 시속 막 150, 200 그렇게 달렸을 때 그때는 그 차가 잘못이죠. 하지만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들어올 때 차선 변경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차선 변경할 때 이 차가 아직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가다가 이때 들어오면은 너무나 가깝잖아요. 따라서 법원에서는 갑자기 차로 변경한 차의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 고속도로에서요. 시속 제한속도 100km인 도로에서 170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앞에서 갔던 차가 쑥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과속으로 달린 차도 잘못이지만 갑자기 들어온 차가 너무 많이 잘못했다. 갑자기 들어온 차 70, 과속으로 달린 차 30으로 판결된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속도를 과속하지 않았으면 저 차가 들어올라올 때 빵 하면 속도를 줄였으면 사고 안 났어요. 과속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과속도 일부 기여를 했습니다. 이 차가 기본적으로 잘못했지만 이번 사고는 전체적으로 봐서 불박차에게도 일부가 실은 있고요. 과속했기 때문에 피하지 못했고 과속 때문에 결과가 더 커진 거죠. 과속하지 않았으면 브레이크 잡으면서 부드럽게 브레이크 잡아서 앞으로 쭉 가고 2차도 쭉 가면 사고 안 났을 텐데 과속도는 핸들을 급하게 들었죠. 그 점 불박차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2차가 더 많이 잘못했어요. 전체적으로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각권에 쑥 들어온 2차의 잘못 7, 80, 불박차 잘못 20 내지 30% 정도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이 있으면 중앙선을 지켜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죠. 근데 상대차가 갑자기 중앙선 넘어오면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좁은 길은 중앙선 없는 길들이 많죠. 주택가 골목길, 보통 이면으로라고 그러죠. 그리고 시골에도 포장은 돼 있는데 중앙선 없을 때가 있습니다. 중앙선 없으면 아무 데로나 막 가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중앙선이 없지만 저기가 가운데야, 길 가운데야, 길 가운데니까 난 오른쪽으로 가야지. 다 그렇게 가지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상대차가 갑자기 확 달려들면 피할 수 있나요?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중앙선 없는 길이고요. 서로 조심해서 지나가죠. 택시 지나갔고 좁은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빠르지 않죠? 네, 그런데 마지막에 사고 오길래 속도를 줄이면서 거의 멈추다시피 하는데 호호. 이 사고 불박차 운전자는 맞은편에서 차가 오길래 오른쪽으로 비켜줬답니다. 속도를 줄이면서 오른쪽으로 바짝 붙여줬는데 상대차가 그냥 들이받았어요. 오른쪽으로 붙었다는 건 뭐예요? 상대차가 가상의 주강선, 마음속으로 손을 쭉 꺼놓은 가상, 이미지를 거는 거예요. 그 가상의 주강선을 넘어서 날 때린 거죠. 불박차는 아니 나는요 속도도 줄였고요 오른쪽으로 피해줬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더 피할 수가 없었어요. 최대한 피했어요. 근데 상대차가 날 때렸어요. 전 잘못 없죠? 그런데 상대차 보면서 아니에요. 이 중앙선이 없잖아요. 중앙선이 없을 때는 둘 다 잘못이에요. 이번 사고는 우리가 가상의 중앙선 넘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선생님도요. 중앙선 없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죠. 60대 40입니다. 불박차에게 40%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한쪽은 정상으로 가고 있었고 한쪽은 가다가 길 가운데로 가다가 차가 오면 비켜야죠. 비켰는데 그냥 달려와서 들이받았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앞을 못 봤거나 또는 속도가 빨랐거나 속도가 빨라서 제어하지 못해서 피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불박차가 얼마나 오른쪽으로 붙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진짜 빠져있네요. 택시 저기 있고요. 제가요 도랑에 한 30cm까지 오른쪽으로 비켜줬어요. 더 가면 제가 빠지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제가 뭘 어떡합니까? 불박차 운전자 그렇게 항변하는데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맞은편 차가 서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서로 가상의 중앙선 마음으로 가운데 선은 없지만 마음으로 금을 긋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나 상대편이 그나 똑같죠. 길 가운데니까 여기쯤이 가운데다라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차 두 대 다니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중심으로 약 한 서로 50cm 정도는 여유 두지 않나요? 그러니까 두 대의 차가 지나칠 때 1m 정도는 여유를 두고 다니죠. 그 정도 여유가 나옵니다. 불박차 정상 잘 가고 있었는데 상대차도 서로 알아서 갔으면 사고 안 납니다. 근데 상대차는 그냥 가운데를 그냥 밀고 들어왔어요. 이랬을 때 대법원 판결은요. 서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넘어오면 중앙선이 없지만 가상의 중앙선을 정상적으로 갑자기 넘으면 그럴 땐 100대 0이다.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판결도 있고요. 또 저쪽 차가 왜 가운데로 오지? 가운데로 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피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최대한 피해줬는데 자기도 알아서 가겠지 했는데 그냥 와서 들이받으면 그럴 때는 오른쪽으로 더 이상 피할 공간이 없을 만큼 피해줬으면 됐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100대 0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중앙선 침범해 오면 가상의 중앙선 침범해 오면 빵빵까지 해줘야 되겠지만 이번 사고는 빵빵 해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까요? 다시 보시죠. 자 여기서 살짝 커브를 돌아서 커브라 잘 안 보이는데 살짝 도는데 이때 보입니다. 이때 보이면 나도 불을 켜고 상대도 불을 켜고 서로 비켜가면 되죠. 근데 빵빵 해줄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었어요. 만약에 직선도로에서 저기서 계속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와요. 그러면 저 차가 왜 저러지? 빵빵 번쩍번쩍 해주겠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면 내가 비켜주면 상대도 비켜가야 되는데 그런데 짧은 시간 내에 내가 비켜주고 시간이 몇 초 안 되죠? 저 차 불빛 보고 처음에는 저 차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는지 안 보입니다. 이제 넘어오는 거 같네. 그래서 내가 최대한 비켜줬어요. 그런데 2초 만에 일어난 2초 내지 3초 만에 일어난 사고 빵빵해도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지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최대한 오른쪽으로 비켜준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해서 불박차를 보고도 피해가지 못한 택시의 100%
잘못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랙박스 거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요즘 블랙박스는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보여줍니다. 렌즈가 넓게 찍어요. 와이드하게. 광각 렌즈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에는 보이는데요. 운전자 눈에는 안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블랙박스에 보이지 않느냐, 불박 영상에. 근데 왜 이걸 못 피했어?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3차로에서 가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저 1차로 차가 갑자기 쑥! 아이쿠. 아하. 이번 사고에서 불박차 운전자는 오른쪽에 어딘가에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려고 우측 깜빡이 켜고 어디서 들어가지 하면서 앞쪽을 쭉 보면서요. 오른쪽을 살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1차로에 있던 차가 갑자기 쑥 들어왔는데요.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는 저는 그 차가 안 보였어요. 블랙박스에는 불박 영상이 보이지만 제 눈에는 저는 이렇게 보고요. 블랙박스는 이 앞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 눈에 안 보였어요. 이 A필러에도 가리고요. 저는 그 차가 들어오는 거 모르고 난 사고 나면서 알았어요.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상대차의 보험사. 근데 이게 보험사 같아요. 불박차 보험사하고 1차에서 쑥 들어온 보험사하고 같습니다. 같은 보험사인데 상대 측은 에이 100대 0이 어딨어요. 보이잖아요. 3차로 갔는데 1차에 차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차 깜빡이 켜고 들어왔는데 깜빡이 켰으면 좀 방어운전 했었어야죠. 보지도 못한 사고 났으니까 불박차도 잘못 있어요. 불박차에게도 최소한 10%는 잘못 있는 거예요. 100대 0은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보험사에서 보이는데 왜 못 피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깜빡이 켰다. 그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차로 잘 가고요. 2차로 비어있죠. 저 차가 여기 이때 몇 메타가 될까요? 이 차랑 불박차랑. 앞뒤 간격으로 요 차선 요 선이요. 요거하고 요 경차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그 앞에 공간, 이 차선 하나하고 공간하고 합치면은 약 8m입니다. 7m인 것도 있고 8m. 규격은 8m인 8m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거 한 칸 안 되죠. 요 공간 하나 겨우 될까요? 한 5m 될까요? 내가 3차로, 상대차는 1차로예요. 그리고 약간 떨어졌고 앞뒤로 한 5m 조금 더 될까요? 여기서 불박차 운전자 눈에 저 1차로 차가 들어올까요? 차로 변경할 때는 먼저 방향지시 좀 켜고요.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 30m 가서 들어가라고 돼 있어요. 일반 도로는 30m 전에, 고속도로는 100m 전에. 내가 저기서 진로 변경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미리 깜빡이 켜고. 불박차 운전자는 아까부터 켜고 있었어요. 나 이제 우회전 해야 되는데 어딘지 잘 모르니까 오른쪽 어디로 가야 되지? 미리 켜는 거예요, 미리. 상대차 지금 깜빡 켰는데 여기서 언제 들어오나요? 여기서 바로 들어오죠. 바로 깜빡 바로. 이때도 불박차 운전자 눈에는 요게 눈에 안 들어올 상황입니다. 여기를 딱 가리는 게 앞 창문, 운전석 문, 그 사이에 틀, A필러라고 그러죠. A필러에 딱 가려지는. 그리고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블랙박스 렌즈는 이 앞에 있고요. 운전자 눈은 얼마나 될까요? 이만큼 차이 나지 않습니까?
뒤에서 보면요. 뒤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블랙박스는 이렇게 보이고요. 운전자에게 이게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여러분들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차 들어와봐. 이 똑같은 위에서 언제 보이나 해보세요. 안 보입니다. 일부러 보려고 하면 보이지만 내가 앞을 보고 있었더니 이게 사각지대에 딱 놓이게 됩니다. 우연히 옆을 봤다 그러면 보일 수도 있겠죠. 아직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동승자 소리 나죠? 자, 동승자 소리. 잠깐만. 동승자는 조금 더 먼저 봤어요. 하지만 운전자는 부딪힌 다음에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승자는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고 동승자는 여기저기 둘레둘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운전자는 앞을 잘 봐야 되죠. 왜 운전자가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 차 왜 못 봤느냐? 보험사에서는 블랙박스에 보이는데 왜 당신은 못 봤느냐? 그게 전방주시 태만이다. 그러나 운전자는 못 봤습니다. 못 본 게 아니라 안 보였습니다. 영상에는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운전자 눈에 보이려면 운전자 눈에 눈을 갖다 쭉 뽑아갖고요. 블랙박스랑 똑같은데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러면 보일 거예요. 사람이 눈을 쭉 뽑아서 잔망경처럼 앞으로 갖다 앞에 붙여놓을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안 보였다는 불박차 운전자 말이 맞습니다. 안 보였고요. 그리고 갑자기 쑥 들어왔고요. 그 차가 보인 때부터 깜빡이 킨 때부터 사고 날 때까지 몇 초나 걸렸나요? 상대차가 깜빡이 킬 때가요. 그때인데요. 이때로부터 사고 날 때까지 1초? 1초가 채 안 걸려요. 그 순간에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왼쪽으로 들면 그 차량 부딪히죠. 오른쪽 들면 오른쪽은 인도 올라가게 돼요. 이쪽으로. 인도를 타고 올라가게 돼요.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버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충격하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상대편이 깜빡이를 켜긴 했지만 안 킨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운전자 눈에 안 보였을 상황입니다. 보였어도 불박차로서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번 사고 불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외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노, 길로자입니다. 외, 바깥의 자. 길 바깥 지역을 노외지라고 그러는데요. 길 밖에서 길로 들어갈 때는 차들이 슝슝 다니죠. 길로 들어갈 때 우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큰 길로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 들어가죠. 왼쪽으로 가면 역주행이 되니까요. 직진대 우회전이면서 나는 달려오던 차가 아니라 주차장이나 마당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섰다 들어가야 됩니다. 서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안 올 때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에도 길 바깥에 건물, 주차장, 마당 이런 데서 들어갈 때는 일단 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법에 없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다가 우회전 하려고 그러는데 노회지에서 들어온 차가 큰 트럭이 묵 긁고 가는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왼쪽은 저쪽은 길이 아닙니다. 자, 불박차에서 우회전 하려고 그러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빵 했는데도 차가 그냥 긁고 갔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이 가드레일 있죠? 이 가드레일은 이 밖은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닙니다. 여기 대형마트에 하역장애로 이어지는 곳이에요. 즉 주차장 진입로 또는 하역장 진입로, 여기는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차는 이쪽으로 다녀요.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차가 안 다니는 곳, 길 밖이죠. 주차장에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하 주차장에 차가 올라와서 옆으로 합류되는 거나 비슷한, 큰 마당 하역장에 있던 차가 오른쪽으로 와서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상황인데요. 불박차가 갈 때 이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는데요. 이게 보였을까요? 트럭은 서 있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박차는 쭉 가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빵 했지만 트럭이 그냥 빵 했지만 앞을 가지고 뒤로 긁고 가는 사고. 불박차는 저는 완전히 날벼락 당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 정상적으로 오다가 그래서 왼쪽에 차 오나 안 오나 보고 차 없으면 우회전 하려고 그런데 트럭이 푹 긁고 가는데 이건 트럭의 100% 잘못이죠.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트럭 쪽은요.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둘 다 우회전 하려다 일어난 사고잖아요. 트럭이 좀 더 잘못했어요. 하지만 불박차도 트럭이 움직이는 거 보고 좀 조심했었어야죠. 여기는 차 두 대가 우회전할 수 있는 곳이니까 먼저 들어왔다 하더라도 옆에서 큰 차 오면 큰 차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줬어야죠. 60대 40이에요. 트럭 60, 불박차 40이에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가 이때요. 이때는 서 있어요. 계속 서 있어요. 이때 움직이는데요.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죠. 나는 쭉 가고 있죠. 움직이는 게 보일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트럭 여기 서 있었어요. 여기 서 있고 이때부터 움직이는데요. 이때 불박차 운전자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트럭 여기 보일까요? 이게 아니고 눈은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이미 지나친 상태입니다. 이 트럭 앞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 눈은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쪽에서 여기서 깔때기를 씌워놓은 거예요. 깔때기를 씌워서 이쪽을 보고 있는데요. 근데 트럭이 여기서 오고 있는 겁니다. 불박 영상에는 트럭이 움직이는 게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트럭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가서 멈추죠. 요 차 지나가고 이쪽에서 직진해 온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여기서 멈추는데 트럭이 나타난 거예요. 이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렇게 하기 위험한데? 그러니까 빵 하죠? 빵! 근데 뒤로. 큰 차는요, 앞바퀴는 빠져나가지만 뒷바퀴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 우회전 하다가 우회전 오른쪽으로 바짝 붙이면 앞바퀴는 지나가는데 뒷바퀴가 인도 턱, 그거 밟고 지나간 경험이 있으시죠? 이걸 내림차라고 그러는데요. 앞바퀴는 빠져나갈 수 있지만 뒷바퀴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바퀴 회전각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큰 차가 갈 때 자기는 원래 길이 아니잖아요. 오른쪽이 불박차가 있는 곳이 길이죠. 길 아닌 곳에 나올 때는 먼저 이쪽에 길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 그랬죠. 멈춰선 다음에 트럭 입장에서는 꺾기 전에 봐야 돼요. 오른쪽을 보고. 차가 있으면 돌면 안 되죠. 돌다 이렇게 사고 나니까. 불박차 처음에 와서 거기 서 있을 때 잘못한 게 있었나요? 트럭이 미리부터 아까부터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면 저기서 뭐가 나오는구나 미리 대비할 수 있겠지만 근데 나올 때까지 좀 뒤에 있었어요. 보시죠. 트럭이 지금 움직이지만 불박차가 먼저 나와 있었어요. 아까 움직이는 게 시야에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먼저 나와 있었어요. 먼저 나와서 이때 나오죠. 내가 먼저 가서 있었는데 그리고 트럭이 약간 움직이는 게 보였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그쪽 하역장 입구 거기서 조금 움직이는 생각되죠. 저 차가 나올 때는 오른쪽을 확인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쑥 나왔어요. 먼저 요 앞에서 우회전을 대기하고 있던 불박차에게 잘못이 뭘까요? 뭘 잘못했을까요? 잘못이 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때 여기 있었느냐? 그게 잘못인가요? 이런 게 잘못이면은 차를 끌고 나오는 순간 기본적으로 20-30%는 잘못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있을 수가 없죠. 노웨이지에서 나오는 차. 게다가 길 아닌 곳에서 우회전할 때
꺾기 전에 미리 봐야죠. 이 트럭은 왼쪽만 본 겁니다. 왼쪽에서 차 안 오니까 그냥 꺾은 거예요. 급했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꺾을 때는 오른쪽을 봐야 됩니다. 길 아닌 곳에서 나올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0대 0이어야만 됩니다.